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런 걸 배워볼 건데, 자, 일단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변수 출력, 간단한 출력문에 대해서 배웠고, 자료형 개념 배웠고, 간단한 자료형,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연산자 개념 배웠죠. 자, 근데 요게 있어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실행된다거나 아니면 중간부터 실행된다거나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는 뭐 10 쳤어요. 프린트 A. 그죠? 그 다음에 B는 2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얘가 실행된다거나, 그 다음에 얘네가 실행되지도 않는데 얘가 실행된다거나, 아니면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된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다 보니까 이 코드를 제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어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어문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바로 뭐냐면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ge라는 변수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20은 뭐예요? 성인이죠. 그렇죠? 성인입니다. 또는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얘는 뭐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맞춰보세요. 지금 age라는 변수가 20이라 했을 때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될까요? 아니면 둘 다 출력될까요? 그렇죠? 둘 다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뭐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인, 그 다음에 미성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ge라는 변수의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둘 다 출력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출력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조건문은 어떻게 쓰냐? 자, 이건 포맷을 외우셔야 됩니다. if 소가로 콜론. 이게 바로 파이썬의 조건문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문 안에 if가 조건문인데, 이 안에 있는 요 소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면 if하고 이 콜론 사이에는 뭘 집어넣게 되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건식이. if 쓴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콜론이 바로 파이썬의 조건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인을 우리가 보통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해요?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그러면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비교연산식이잖아요. 예, 비교연산식. 그러면 비교연산식의 결과는 뭐라 했죠? true로 아니면 false라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이 age라는 변수가 20이라 했을 때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즉, 조건문은 언제 실행되냐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르겠죠? 조건문이 false인 경우에는 실행돼야 한대요? 그렇죠. 실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쓸 때 그냥 쓰냐?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쓰고 프린트 지금 보면 빨간 줄 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된다라는 거다, 안 된다라는 거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썼으면 그 조건문에 대한 결과는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탭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를 해 주셔야지만 이 프린트라는 요 코드가 요 조건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조건문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를 붙여 써가지고 강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탭을 딱 띄어 쓰셔야 돼요. 자, 띄어쓰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탭이에요, 탭. 탭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 지금 age가 뭐라고요? 20이죠. 그렇죠? 그러면 20이라는 변수의 값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이 age는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20으로 해야죠. 그럼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 나와요? 성인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자, 반대로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몇 개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인 age가 20 이상일 때는 성인이라 했으니까 20살 미만은 뭐예요? 당연히 미성년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15라고 해볼게요. 자, 15라 쓰게 되면 뭐가 출력될까요? 성인 출력돼요? 미성년 출력돼요? 그렇죠. 미성년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참이니까.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조건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의 조건문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조건문은 다시 이 조건문의 조건식은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다시 이 조건문 자체는 지금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컴퓨터라는 거는 뭐라 했죠?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age라는 변수를 처음에 딱 읽겠죠. age라는 변수에 15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체크하죠. 자, if age 20 이상 그러니까 맞냐 아니냐 좀 체크합니다. 자, 맞죠? 처음에는 제가 20이라 써볼게요. 20. 자, 20이라 쓰게 되면 당연히 맞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자, age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입니다가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라는 건 아까 여러분한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조건문으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0은 20보다 크거나 뭐 작다. 당연히 작기 때문에 뭐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죠. 현재 age가 20이라 했을 때. 자, 틀린 말이기 때문에 요 내용물을 실행해준다, 실행하지 않는다? 실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안 해줄 뿐이지 지금 정확하게는 두 개의 조건문이 둘 다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어쨌든 결과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인 또는 미성년. 그러면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age라는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인,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코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산출물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못된 코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시간, 거기서는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속도라는 게 실제로 있는데 그 실행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코딩 테스트라든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 어떤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시간 내에 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코드의 실행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다. 그런데 잘못된 코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개선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개선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인 또는 미성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썼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러 줄의 주석을 걸 거면 여러 줄의 주석을 떠나서 여러 줄의 주석이라 합시다. 자, 여러 줄을 걸고 싶으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컨트롤 슬래시는 오늘이 먹네요. 원래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주석 걸립니다. 어제는 안 먹더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샵이 다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불편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따옴표를 3번 누르면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개의 따옴표를 밑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 줄을 여러분들 주석 거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age가 10이라 했을 때, 자, 만약에 age가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d 연산자를, 5월 연산자? 그래, 5월 연산자 쓸까요? 자, 5월을 쓰고 age가 20보다 작대요. and 연산자 써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이건 뭐예요?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ge가 2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10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10대, 그쵸? 맞잖아요. age가 10이라 했을 때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10대가 맞는 거잖아요. 그쵸? 10살 이상, 그 다음에 20살 미만. 우리가 이걸 10대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몇 개를 더 써볼게요. 한 2개까지만 써봅시다. 2개까지만. 자, 이번에는 20 이상, 30 미만. 그러면 이땐 뭐예요? 20대죠. 그 다음에 30 이상, 40 미만은 30대죠. 30대 미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썹시다. 하나만 더 쓸게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age가 4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때는 그냥 40대 이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강사가. 지금 조건물이 몇 개인 거예요? 그쵸? 총 4개의 조건물을 쓴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또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10대입니다가 출력됩니다. 제가 이걸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20대입니다 나오죠? 30이라 쓰면 30대입니다 잘 나오고요. 40이라 쓰면 40대 이상입니다 라고 코드가 지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푼대요. 문제가 있어요. 나이에 맞는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선택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자, age가 뭐 10으로 주어졌대요. 그럼 1번 정답이 뭐냐면 10대래요. 2번이 20대, 3번이 30대, 4번은 뭐 40대 이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시험 문제를 푼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보편적으로, 지금 강사가 뭐라 했어요? 보편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하면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아니면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1번, 2번, 3번 순으로 순차대로 시험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ge가 10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1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age라는 값이 20이래요. 그러면 1번 정답인가요? 아니죠. 1번 정답이 아니까 몇 번으로 정답으로 내려와요? 2번으로 정답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번 정답인 거 체크하고 3번, 4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해요? 체크하지 않아요? 체크할 필요 없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번도 정답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까 당연히 3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age가 예를 들어 40이래요. 자, 1, 2, 3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뭐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40대 이상이라는 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1, 2, 3, 4번이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 문제로 돼 있대요.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age가 뭐 예를 40이래요. 그러면 했는데 1번, 2번, 3번이라는 게 정답이 아닌 걸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고요?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4번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걔를 계산해가지고 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1번, 2번, 3번이 정답이 아닌 걸 확신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인 거 확신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금 같은데 시간이 금 같다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내가 멍청하게 굳이 1번이 정답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코드가 바로 그런 식이라고요. 지금 에이지가 40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10대, 20대, 30대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40대잖아요. 그죠? 요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컴퓨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려준 대로만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코딩에 대한 결과 산출물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4번이 정답인 건 알지만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개의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총 조건문이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4번 실행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문 실행됩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두 번째로 내려옵니다. 아니죠. 세 번째?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했죠. 그러면 얘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얘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10으로 바꿔볼게요. 자, 10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0대입니다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얘가 정답이네? 나는 얘도 체크해야 되고 얘도 체크해야 되고 얘도 체크해야 된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지금 조건문이 4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쓸 때는 보통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문을 여러분이 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무조건 조건의 결과가 하나여야 돼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줘야 됩니다. 조건문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곤 있지만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코드를 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위에 성인, 미성년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코드를 좀 짧게 쓰려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조건문이 몇 번 실행된다고요? 이것만 보세요. 2번 실행된다 했죠?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했을 때 1번이 참이니까 1번을 실행시켜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실행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여기를 뭐라 쓰냐면 EL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자, EL이라고 붙여주는 순간 보통 이제 요걸 엘리프라 읽는데 요걸 붙여주게 되면 아까 2개의 덩어리였던 조건문이 하나의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실행되냐? 자, 얘가 만약에 참이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 1번이 참이면 2번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 했죠? 바로 그런 구조예요. 얘가 참이네?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다시 얘가 참이네? 여기를 아까 if문이라 했으면 둘 다 실행되는 게 맞지만 여기를 여러분들이 엘리프로 감싸주는 순간 얘가 참이네? 얘는 실행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즉 조건문에 딱 몇 번만 실행된다? 한 번만 실행된다.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10이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굳이 여러분들 머리 써가면서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else라 써주면 돼요. 즉 이게 바로 완벽한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지선다의 조건문을 만들어준 거다. 자, 그러면 이 else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20이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참이면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10이라 했을 때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2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즉 비교현상식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얘 아니면 얘기 때문에. 그래서 else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if문을 쫙 늘어놓은 것보다 코드가 훨씬 더 빠르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구조인 거죠. 조건문에 대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것도 어떻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위가 잘못된 코드는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여기다가 마찬가지 EL 붙여가지고 4개의 덩어리로 묶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마지막 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else를 써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 아니면 얘로 빠져나오는 거고. 만약에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20이라 썼어요. 그러면 일단 1번은 체크할 수밖에 없죠. 얘는 실행이 됩니다. 근데 아니니까 당연히 몇 번 체크해요? 2번 체크하겠죠. 그러면 2번에서 참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조건을 체크한다, 체크하지 않는다?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문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조건문은 조건식이 오직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if 쓴 다음에 조건식을, 즉 비교연산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비교연산식에 대한 결과가 true, false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문이라는 거는 그 조건식에 대한 결과가 오직 true인 경우에만 그 안에 있는 로직,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문을 2개 뭐 또는 3개라고 했을 때 분리를 시켜놓으면 그 3개의 조건문이 다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리되어 있던 조건문을 뭘로 묶은 거다? 하나의 조건문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면 그 묶는 방법은 뭐다? 그 앞에다가 EL을 붙이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문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 성인 또는 미성년인 경우에는 요 조건문, 첫 번째 조건문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이지선다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else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다. 왜? 아까 조건문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수개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건문을 짜다가 내가 그 결과가 2개가 나왔다? 그거라면 코드 잘못 짠 거예요. 여러분들이 if문을 여러 개를 늘어놓았다 하더라도 조건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건에 대한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다? 그것 또한 코드에 대한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내가 미숙하다면 당연히 elif, else를 써가지고 묶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의 우리가 조건문을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